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현대 최강의 주술사 고조 사토루가 주인공이 된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발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고조가 자신을 처형하러 온 주술사들과 싸우고 켄자쿠와 이타도리 몸의 주도권을 가져간 스쿠나와 다시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절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의 공격에 켄자쿠와 스쿠나가 여유롭게 대응을 하자 고조는 확실히 아까 만난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다른 건가? 라고 했죠. 그의 켄자쿠는 답이 안 나온 상황에 빠지게 되니 기분이 어때? 이게 육안의 술사들이 내 계획을 흐트릴 때마다 내가 느낀 감정이다 라며 웃었습니다. 고조는 당연히 나 혼자였다면 이 상황이 굉장히 껄끄럽겠지. 예전에 철부지인 나였다면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철부지가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죠. 그때 선생님 아직도 철부지가 맞긴 해요 라고 하며 메구미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이어서 유타, 마키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씩 웃으며 그쪽 상황은? 이라고 묻자 유타가 얼추다 상황은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라고 했죠. 고조는 그래? 그럼 이제 진짜 미래를 향한 싸움을 시작해볼까? 라고 하며 육안을 번뜩였고 켄자쿠는 이를 부득 깔며 그대로 수많은 주령들을 끄집어내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때 유타 역시 리카를 소환해 압도적인 주력을 방출해 공격해 그 주령들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렸고 마키가 빠르게 뛰어가 켄자쿠에게 근접전을 시도했죠. 켄자쿠는 마이토의 무의전변을 얻은 상태였기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넌 끝이다 라며 마키에게 손을 대려고 했는데 마키는 이미 제인 토우즈와도 같은 피지컬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 그 손길을 전부 피해버리며 일방적인 공격을 보고섰습니다. 켄자쿠는 유타와 고조만 위험인물로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마키에 의해 당황했고 우라우메에게 노도어서 거들라고 했죠. 그렇게 우라우메가 얼음 수식을 시연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순간 천열이 날아와 그 얼음들을 파괴해버렸고 그쪽을 보니 바로 초소우가 있었습니다. 초소우는 이타도리와의 싸움 이후 자신이 태어났을 적의 모든 기억을 찾았고 켄자쿠가 바로 자신의 아빠이자 자신의 엄마를 가혹하게 학대했던 원수였음을 깨달아 이타도리 편에 서게 된 거였죠. 그렇게 초소우와 우라우메가 싸우게 되었고 켄자쿠는 이젠 별 허접한 것들도 다 튀어나오냐며 영역전개를 시전했는데 곧바로 유타 역시 영역전개를 해 켄자쿠의 필중 효과를 막아냈고 애초에 주력이 없어 필중 효과에 당하지 않는 마키는 자유롭게 켄자쿠의 주변 돌며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기에 켄자쿠는 영역을 쓰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조와 스쿠나와의 싸움, 스쿠나는 고조를 향해 어주자의 참격들을 날리기 시작했고 고조 역시 무한의 수칙으로 받아쳤는데 그 둘의 힘은 팽팽하게 밀고 당겼고 둘 다 성능 좋은 반전 수식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다친 부분들은 곧바로 재생해버리며 누가 먼저 주력을 다 소진하느냐에 대한 싸움을 했죠. 그의 스쿠나는 켄자쿠와 우라우메의 전황을 살펴보며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에 자신이 복마우주자를 시연해 이곳에 있는 모두를 범위에 넣어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이 영역을 전개하면 고조 역시 영역을 써서 자신의 필중 효과를 막으려고 할 것이니 고조와의 영역 싸움에서 이기만 이 싸움은 자신의 승리라고 장담을 했죠. 그렇게 스쿠나는 복마우주자를 시전했고 그 반경은 켄자쿠와 싸우고 있는 유타와 마키, 우라우메와 싸우고 있는 초소우에까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고조는 영역을 쓰지 않고 있었고 스쿠나는 뭐야 영역 싸움을 포기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그럼 더욱 편하게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참격을 버붓기 시작했죠. 스쿠나의 참격이 쏟아지자 초소우와 싸우고 있던 우라우메는 온몸이 조각조각 나버렸고 초소우 역시 그 참격에 온몸이 베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라우메는 죽어가면서도 스쿠나에 대한 충성을 다하며 스쿠나님 꼭 이세요 라고 했죠.
이어서 스쿠나의 참격은 켄자쿠에게도 쏟아졌기에 젠장 스쿠나 자식 나까지 휘말리게 할 셈인가? 라며 간이 영역을 써 자신에게만 필종 효과가 닿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켄자쿠 입장에서는 주력을 엄청나게 써야 하는 상황. 그래도 스쿠나의 이 공격으로 유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자신이 마키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째선지 고조와 유타, 마키, 메구미에게는 스쿠나의 참격이 쏟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몸에는 어떤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구미의 옆쪽에는 마오라가 소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스쿠나는 제길 하필이면 이라고 하며 부들거렸죠. 메구미의 마오라는 이전에 메구미가 소환했을 때 조복의식에 참가한 메구미를 죽이지 못하고 솔직히 해제되었기에 그 결과로 메구미에게 조복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인가의 최강의 카드인 마오라는 고조 가문의 유관, 무한에도 비빌 수 있는 기술. 더군다나 마오라는 이전의 스쿠나와의 싸움에서 스쿠나가 가진 기술들을 이미 맛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과 적응을 끝냈고 메구미의 명령대로 같은 편인 이들을 복마 어주자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죠. 마오라는 말 그대로 스쿠나의 공격에 대한 최강의 방패가 된 셈. 스쿠나는 마오라가 지난번 경험하지 않았던 기술들을 써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때 고조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고 그대로 스쿠나에게 무라사키를 날리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스쿠나는 사실상 자신의 주력 기술인 참격이 무효화가 돼버렸음에 몹시 열이 받았고 영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에 영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스쿠나가 영역을 해제하는 순간 고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영역전개에 무량 공처를 시전했고 스쿠나는 영역을 다시 쓰려면 시전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대로 무량 공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젠장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건가? 라며 당황했고 그 순간 무량공처의 무한한 정보량이 스쿠나의 뇌 속으로 들어오며 움직임이 멈춰버리고 말았죠. 메구미는 선생님 이대로 스쿠나를 죽이게 된다면 이타도리는 이라며 난처했고 고조는 그래서 나도 도박을 해보려고 라고 하며 품에서 특급줌을 옥문강을 꺼냈습니다. 고조는 이전에 시부야에서 켄자쿠가 자신을 봉인하려고 준비했던 옥문강을 곧바로 날려버렸었지만 그 뒤에 옥문강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스쿠나를 봉인시키는 데 쓰기 위해 손에 넣었던 거였죠. 무량공치에 잡혀있는 스쿠나에게 옥문강의 발동 조건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 옥문강은 계문에 그대로 스쿠나를 집어삼키게 되었고 스쿠나에 대한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켄자쿠는 그 모습을 보고 제길 내가 준비했던 옥문강을 고조 저 자식이 써먹다니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고조가 한 걸음에 켄자쿠의 앞에 다가왔고 이젠 네 차례다 라고 했죠. 켄자쿠는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며 고조에게 공격을 날렸는데 고조는 그대로 아카를 시전해 켄자쿠를 튕겨내 바닥에 잡아갔고 네가 지난 천년간 자꾸 유관의 술사에게 방해를 받아왔다고 했지. 어쩐지 이상하게도 네 녀석을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네 녀석만큼은 내 손으로 박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무래도 이건 운명인가봐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이건 너의 절친의 몸이다. 나를 죽이면 이 녀석의 술식이나 기억 그 모든 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라고 했죠. 고조는 그의 싸늘한 눈빛으로 그래서 널 죽이는 거다. 내 친구의 몸을 더 이상 능욕을 못하도록 말이야 라고 하며 켄자쿠를 향해 허식 무라사키를 시전했습니다. 켄자쿠는 유타, 마키와 싸우면서 많은 체력이 빠지고 스쿠나의 공격으로 주력을 대부분 써버린 탓에 그 거대한 규모의 주력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고조는 정말로 잘 가라. 개토소로 몸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들이여 너와의 추억과 너의 존재는 내가 평생 간직해줄게 라고 하며 무라사키를 쐈고 켄자쿠는 그대로 그 공격에 휩쓸려 몸이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옥문강이 스쿠나에 대한 해석을 끝마친 뒤 잠들게 되었고 고조는 이런 유지도 같이 옥문강에 갇혀버리게 된 건가? 라고 했죠. 메구미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고 고조는 혹시 유지랑 스쿠나랑 다른 존재니까 유지만 밖으로 튕겨 나왔으면 했지 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그럼 유지는 역시 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라며 안타까워했고 고조는 유지에게는 참 미안하게 되었군 이라고 머리를 극적였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 메구미 무사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쪽을 보니 이타도리 유지와 특급술사 츠쿠모 유키가 있었습니다. 츠쿠모 유키는 옥문강의 뒷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타도리 유지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했죠. 옥문강은 이타도리의 몸에 주도권을 가진 스쿠나를 분석하면서 본체를 이타도리가 아닌 이타도리 몸속에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들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손가락들을 가두며 불필요한 이타도리는 문 밖으로 뱉어낸 거였습니다. 고조는 이타도리를 아주 반기며 메구미에게 어때?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이라고 말했고, 메구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거짓말이라고 했죠. 고조는 사실 망했다 싶었는데 다행이군 하하하 라며 호쾌하게 웃었고, 그들과 함께 다시 주술고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조는 츠쿠모 유키 중심으로 새로운 주술협회를 만들게 되었고, 유키는 주력이 없는 마키의 몸을 연구하며 주력이 없는 인간들도 주령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죠. 고조는 그 후로 남은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으는데 열어 올렸고, 피지컬 기프티드를 받은 마키와 마하라를 조복하게 된 메구미는 특급 술사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제닌가에서 2명의 특급이 나왔다며 역시 명문과는 다르다며 따봉을 날리는 고조. 메구미는 그래봤자 제인 가문은 마키씨와 저 빼고는 전부 멸종했잖아요. 이제 그런 3대 가문이고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고조는 뭐 그런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뭐 가르쳐줄 것도 없겠지? 라고 했고, 마키는 원래도 스네임한테 딱히 뭐 배운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며 고조의 제자들은 모두 깔깔 웃어댔습니다. 고조는 그래 맞아, 너넨 나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나를 능가할 뛰어난 술사가 되었지 라고 했고, 유타는 에이 그래도 선생님을 능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고조는 역시 아무래도 그렇지, 나는 현대 최강의 술사니까 이라고 유감을 번뜩였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고조 사토루가 주인공이 된 주술회전을 다시 써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별로 임팩트가 강하지 않은 이타도리보다 애초에 매력적인 고조를 주인공으로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주는 만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주술회전 원작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나리오처럼 끝맺음을 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